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네, 저는 보라매 공원에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라매 공원 맞습니다. 근데 여기 비행기 여기 그 안에 비둘기 집이 있네요. 그리고 비둘기들이 여기서 이 비행기 안에 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들이 어디 사나 했더니 이런 데 사는군요. 네. 제가 다가가니까 조금씩 도망가는 것 같은데, 여기 비둘기들 보이시죠? 아, 이런 데 사는지는 몰랐습니다. 아, 희한하네. 집도 다 지어놓고요. 아주 잘 해놓고 삽니다. 여기 좋겠네, 여기. 아, 네. 오늘은 이제 10월 3일입니다. 제가 이제 월말에는 사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월 초에 많이 바쁜데, 오늘은 10월 3일 휴일이라서 제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보라매 공원에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을 가입할 때, 월 말에 가입하십니까? 아니면 월 초에 가입하십니까?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가끔 저한테 저도 이제 월말쯤에 이제 보험 가입하시겠다는 분들이 전화 오면 제가 다음 달에 가입하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실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료가 좀 높으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7,000원, 6,000원 이런 보험이야 사실 월말에 가입해도 큰 문제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 보험료가 15만원, 20만원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9월 30일 날 보험을 가입하려면 1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9월 30일 날 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했어요. 근데 내가 매달 자동이체 날을 매달 5일 날로 했다. 5일 날. 그러면 10월 5일 날 돈이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험 가입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15만원씩 돈이 2번 빠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월 초에 하시라, 보험을. 만약에 월 초에 하시면 10월 1일 날 보험 가입하고 매달 자동이체 날을 25일로 잡았다면 2회 보험료는 11월 25일 날 출금되지 않습니까? 2달에 한 번 낸 것 같죠? 그래서 9월 30일 날 가입한 거랑 10월 1일 날 가입한 거 딱 하루 차이지만 내가 내는 보험료의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위해서 보험료를 내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9월 보험료는 9월 달에 납입을 해야 이제 9월 보험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보험료, 2회 보험료 그걸 따지기 전에 일단은 월말에 보험 가입하는 행위는 별로 좋지 못하다. 근데 특히 이제 일반 FC들 분들께서 월말에 이제 실적이 좀 부족하니까 고객들 만나서 지금 월말이니까 다음 달 상품이 바뀐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야 이제 월말에라도 이제 보험을 가입하니까. 근데 하루 상간에 상품이 없어지고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 실손보험이 2009년 때 1세대 실손보험이 없어진다 그럴 때야 진짜 9월 30일이건 31일이건 밤 12시건 해야죠. 그런 거는 요즘 없습니다. 그런 경천동지할 상품 변경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떤 상품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바뀐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 자동차 보험 만기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 암보험,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은 말일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말씀 첫 번째로 좀 드렸고요. 예, 다음 이야기는 또 제가 걸어 다니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머리가 많이 날리네. 두 번째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설계사한테 공정이라는 게 뭔지 제가 좀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뭐 사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제 크몽을 보고, 이제 제가 크몽에도 좀 그 전문가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거 보고 전화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5살 되신 그 여성분인데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한 증서를 쭉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정말 많아요. 네, 한 달에 한 4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다 암보험이고 그러면 뭐 그런 뭐 곡절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뭐라 안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5만 원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도 무슨 달러 종신보험. 그리고 뭐 19만 5천 원짜리 또 종신보험. 그 달러 종신보험은 제가 그 달러 종신보험의 문제가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걸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250달러로 이제 보험료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달러 이렇게 환율 그럴 때는 월납 25만 원인데 지금은 미국 환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러 종신보험 보험료가 지금 35만 원씩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보험료.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증서를 보니까 25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3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건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달러 종신보험이든 뭐 위안화 종신보험이거든 엔화 종신보험이든 유로화 종신보험이든 간에 종신보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돈을 나 말고 우리 가족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분이 결혼을 했냐? 안 했죠. 요즘 누가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여성분한테 종신보험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겠죠. 10원도 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 역시 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거예요. 달러 종신보험을.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이 보험을 통해서 달러를 이제 뭐 구입하는 그런 달러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가입한 겁니다. 여러분, 달러 종신보험이 저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달러를 이렇게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은행에 가시면 달러 예금이 있어요. 저도 캐나다 달러 예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식구들이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 그 환율 괜찮을 때는 좀 달러를 좀 사둡니다. 그리고 달러 예금이 생각보다 이자가 높아요. 국내 저축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 달러를 좀 사고 싶다 하시면 뭐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 이런데 외환은행이란다.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이런데 가시면 달러 예금 상품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서 달러를 좀 사시면 됩니다. 뭐 1000달러든 2000달러든 사시면 돼요. 그 예금 금리도 국내 그 일반 예금 금리보다 더 많이 쳐줍니다. 그게 저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달러가 오르면 환차익도 보는 거고 이자 수익도 올리는 거고 그게 이제 저축이지 않습니까? 무슨 종신보험이 저축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가입한 게 19만 5천 원짜리 보험이 또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분 보험료가 40만 원이 아니겠네. 50만 원이 넘겠네. 어쨌든 19만 5천 원짜리 보험이 있는데 보장이 너무 허접스러워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보험 5천, 종신 사망 5천 뭐 그거는 있는데 암진단금이 꼴랑 2천만 원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보장이 이따위 보장일까요? 근데 보험료는 왜 높을까요? 네. 만기 환급금이 많다는 겁니다. 만기 환급금. 이게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납부를 하고 나서 해약을 하면 내가 낸 돈의 한 85%에서 90%를 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19만 5,300원을 20년을 부었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20년 동안 열심히 부었으니까 이제 해약해야지.
해약해야지. 이제 그러라는 상품인 겁니까? 뭐 보험이 해약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까? 그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보장 내용이 허접할수록 네. 환급금, 해약 환급금이라든가 만기 환급금은 높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저한테 운전자 보험 7,150원에 하실 게 아니라 그거 한 20만 원에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환급금 끝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종신보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험료로 가입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말은 1도 없는데, 네. 그 설계사들이 그렇게 그 과장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 저축보다 훨씬 높다라는, 그 사기죠.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그 매물 비용 때문에 해약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 인질극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이분은 진짜 큰 손해를 무릅쓰고 달러 종신보험하고 그 19만 5천 원짜리고 되도 않는 보장, 그 20년 있다가 해약하면 환급금 많이 준다는 그 보험 해약할 겁니다. 그 매몰 비용, 이분도 술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주 한 병 가지고 이 손해를 잊기에는 쉽지 않을걸요. 네. 제가 쭉 설명드렸더니 좀 우시는 것 같았어. 그동안 손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손쉽게 설계사의 말에 혹했든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9만 5,300원짜리 보험을 그냥 만기한 거 그딴 거 10원도 없고요. 중간에 해약해도 환급금 10원도 없고 순수 보장형으로만 그거보다 더 좋게 설계했더니 딱 3만 원 납니다. 3만 원. 그거보다 더 좋게, 이거보다 더 나쁘게 설계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사망보험금 34세 여성이 무슨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순수 보장만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19만 5,300원짜리보다 더 좋게 설계했을 때가 딱 3만 원 납니다. 3만 원. 이분이 다행히 어디 아프신 데도 없기 때문에. 보험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에 있어서 공정은 우리가 보험 가입을 이렇게 권유하고 보험을 영업하는 행위는 최소한 보험 가입하면 설계사도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당을 받는 거니까 보험사로부터. 근데 그 가입 설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50% 이상은 고객을 위한 설계가 돼 줘야 됩니다. 고객을 위한 설계가 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가끔 보면은 50%는커녕 마이너스 50%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보험 가입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설계사도 이 여성분이 가입할 때 이 설계사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지점장님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설계사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옆에서 이게 자필 설명만 하고 설명은 다 지점장님이 해줬다는 겁니다. 달러 종신 보험도 받아가고 19만 5,300원짜리 보험도 받아가고 옆에서 설명은 다 지점장님이 했다는 겁니다. 설계사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죠. 설계사는 이거 팔면 얼마 남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보장이 이 보험 계약자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 공정이라는 그 자체도 개념이 없는 거죠. 저는 공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은 실력이고 네. 그리고
계약자에 대한 공감입니다. 공감. 아, 이분이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그걸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보험 설계를 할 때, 야, 이거 팔면 돈 얼마 되나? 내가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내가 이번 달 월급은 했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보험 계약을 할 때, 특히 이제, 9월 30일 날 전화 와가지고, 이것 좀 해줘. 다음 달에 상품 바뀌고 보험료 올라가. 이런 계약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품 없습니다. 무슨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경천 동지하게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옛날에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저축이다 뭐다, 그런 상품도 없어요. 보험사가 어떻게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줍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보험사가 돈 불리는 재주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만약에 보험사 상품이 은행보다 더 수익성이 좋고 그러면 저부터도 막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면은 저 수수료도 받잖아요. 그럼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은행 대출 받아서 그런 상품에 저부터 그냥 몰빵으로 가입하겠네. 집을 왜 사? 아이고, 저축보험에 그냥 한 10억 20억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은행 대출 받아서 다 하지. 제가 그렇게 하나요? 저 안 해요. 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금 넣어요. 예금.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를 주든 2%를 주든 그냥 예금하는 겁니다. 예금. 네. 내가 진짜 힘들게 번 돈인데 그 힘들게 번 돈에 대해서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있는데. 네. 은행 예금 해봐야 금리 몇 프로다. 그럼 금리 몇 프로인데 보험사는 더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보험사가 고객들한테 보험료 받아가지고 강원도 정선 가서 도박해가지고 돈 불리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불리고 주식해가지고 돈 불리는 줄 아십니까? 보험사가 돈 함부로 못 써요. 그거 돈 날리면 세금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보험사도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거지 뭘. 근데 무슨 재주로 돈을 불립니까? 불리기는. 그리고 설계사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무슨 저축이 됩니까? 여러분 종신보험 한 2년 가입했다가 해약하면 10원도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그 돈 설계사가 다 가져갔어요. 설계사가 다 가져갔어요. 이분도 수수료 달러 종신보험이라는 거 해약하면 환급금 얼마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험사가 무슨 저축이 중간에 해약했다고 원금을 안 줘. 이자는 안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저축이 그런 신종 저축인가 보죠? 난 그런 저축은 그런 저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험사만의 신개념 저축인가? 저축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저축이라는 거는 원금 손실이 없어야 저축인 거예요. 거기다 이자를 붙여줘야 또 저축인 거고, 원금 손실이 되는데 무슨 저축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아주 그냥 경찰에 구속될 정도 사기는 아니지만 연성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설계사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보험을 납부하는 계약자들에 대한 공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상품이 뭔지를 알아보는 노력,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실력, 이게 바로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일단은 좀 공부하세요. 영업하지 마세요. 고객들 만나는 거 꼭 이번 달 해야 됩니까? 내가 입사해가지고 이번 달에 꼭 3, 40만 원 찍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서너 달 후에 3, 40만 원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먼저 공부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3, 40만 원짜리 계약했다가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계약자가
청약 철회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계약자가 그걸 유지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초를 확 쳐버리면 유지 못하면 그 여러분들 그 설계사 영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 대리점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개인 대리점은 3, 40만 원짜리 청약철에 들어오면 물론 저한테 그렇게 센 보험을 가입하신 분 한 명도 없지만 아무튼 좀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뭐 입사했으니까 이번 달에 친인척 계약 해가지고 3, 40만 원짜리 뽑아야지. 이런 형태의 영업은 곤란하다. 충분히 알고 가입하시라. 요즘에는 내 보험을 점검받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약을 하면 고객이 즉시 청약 철회나 유지하지 않고 바로 해약합니다. 그러면 내 이미지도 굉장히 깎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휴일날 잘 쉬시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보름의 공원도 사람들이 아침인데도 굉장히 많네요.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